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다양한 재테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다면 노후 대비에는 큰 벽이 생길 텐데요. 특히나 가장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삶이 불안정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저금리 시대에서 최고의 재테크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저금리 시대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요. 궁금증과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을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산 하나 있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혜 전문가가 준비한 종신보험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개의 우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흰눈이 아주 소복히 많이 쌓였더군요. 여러분은 이럴 경우에 자녀만을 씌워줄 우산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혹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쓸 우산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우리 가족의 삶.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두 개의 그림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의미가 드시나요? 이쪽 그림은 편안한 노후와 탄탄한 미래, 행복한 가족. 그림만 봐도 뭔가가 좋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 왼쪽에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불안하고 우울한, 암흑한 그런 세계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은 모든 준비가 된 가장의 가족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준비 없이 떠난 가장의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은 오른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왼편에 있는 그림에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준비 없이 떠난 가장의 가족들은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사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배우자의 노후 불안 해서 월 생활비가 145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40대 가장이라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 145만 원의 생활비면 무려 10억 이상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이 10억이라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한 자녀 교육의 기회 박탈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학까지 양육비가 약 4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이의 꿈과 미래는 같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 없이 떠나면 남아있는 자녀와 배우자가 그동안 존경했던 남편과 가장을, 아빠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성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30대에서 59세 가장 왕성한 활동기일 때죠. 이때 무려 27.1%가 남성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요. 60세에서 69세까지가 19.5%.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 46.6%가 70세 전에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50.2%가 70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사망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30세에서 70세 사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 가장이 만약에 떠나갔다고 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지 이 고통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가구당 가계부채가 6,131만 원씩 다 있다라고 합니다. 빚을 갚고 남편이 떠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새로 뭔가를 자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기본 생활비가 1억 정도가 준비가 당연히 들어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창업 비용과 가계 부채와 1년 생활비 3개를 모두 다 더한다고 하니까 무려 3억 5,160만 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남은 가족들이 현재의 행복을 그대로 유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개의 우산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의 어떤 대학 자금과 결혼 자금, 자녀를 위한 준비를 다 하시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 노후를 위한 나의 가족의 전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40세 남자가 가장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5살짜리 유치원생이 있겠죠. 저축은 10년 동안만 저축을 하십니다. 매월 100만 원씩 추가 납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납입을 다 끝내놓은 시점에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아빠 나이 55세가 됩니다. 저도 자녀를 3명을 둔 아이의 엄마인데요. 다 대학생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매년 500만 원씩 인출을 해서 10년 동안 내가 납입한 돈을 가지고 500만 원씩 4년을 인출해서 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대학교 입학까지만 해줄 거고 결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자금으로 얼마? 한 4천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인출을 해서 자녀의 결혼 자금에 보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그러고 나서도 내 노후에 한 8,795만 원이라는 생활자금을 내가 수령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것이 각각의 어떤 보장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이렇게 A사와 B사 이런 B사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에 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플랜을 가진 보험 상품들은 모든 보험사에 비슷한 상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8세 남자가 15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65세부터 생활자금을 수령을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1억에 28만 5천 원씩 5,130만 원을 납입을 하십니다. 근데 총 20년 동안 65세 이후부터 총 수령하시는 금액은 9,495만 원이라는 돈을 수령을 하시게 되죠. 근데 B사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8만 7천 원이 들어갑니다. 2천 원에 보험료가 좀 더 비싼 게 보이죠. 근데 실제 총 수령하는 금액은 7,247만 원으로 A사보다 B사가 2천만 원 정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또 3억짜리 같은 경우도 84만 원씩 1억 5천을 넣으시고 2억 8,400을 수령하시는데 B사는 1억 5,400을 넣으시고 1억 7,800만 원을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무려 한 1억 가까운 돈의 갭이 생기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비슷한 플랜의 어떤 보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정 이율이라든가 추가 납입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빠밭하고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나는 그 전체를 가죽을 다 씌워줄 우산인 종신보험 하나를 준비했을 뿐인데 서비스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담당 주치의를 배정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질환을 문의할 수가 있고 건강검진 등 병원 예약도 대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간병인 도우미도 선별해서 제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전담을 간호사가 배정이 돼서 나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체크해드리는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가 서비스로 따라온다라면 더욱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종신보험의 하나를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 각 보험사마다 예정 이율에 따라서 수수료에 따라서 보장 금액과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생활비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망보험이라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을 해서 내가 생활비로 수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아무리 안 난다 하더라도 생활자금을 2.8%는 최저보증을 해드릴 거고요. 과거에는 종신보험이 죽으면 1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죽은 다음에 돈 나오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든 오래 살든 상관하지 않고 죽어도 1억, 살아도 1억, 죽어도 3억, 살아도 3억이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내가 가입을 애초에 시작했을 때 정했던 그 가입 금액을 그대로 받아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헬스케어 투데이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정말 최고의 재테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만을 씌워주는 우산을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우산을 준비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헬스케어 서비스, 담당 주치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까지 딸려온다고 하니까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요. 오늘 보험 고민 함께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상담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보험을 몇 개 가입을 했는데요. 네. 제대로 돼 있는지 좀 점검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 지금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제가 미리 전달을 받았는데요. 네.
4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지금 보험료를 100만 원 네. 넘게 내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 부분 혹시 보험료 부담은 없으세요? 조금 부담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0 초반이에요. 네, 결혼은 하셨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지금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 부분 우리 전문가님들 통해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암 진단비가 좀 부족해 보이셔가지고 지금 4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각각 전반적인 보장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수연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풀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오늘 김종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님도 여러 가지 유산을 잘 준비를 하셨더군요. 이렇게 증권을 보니까.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되실 것 같아요. 네, 조금요. 네, 자녀분이 있으셨다 그러셨죠? 결혼하셨다. 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같이 사시나요? 네. 아니요, 결혼했어요. 다 출가시키고 지금 혼자 예, 예.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들어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들여다보니까 프루덴셜 생명보험의 변액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이 네. 보험은 사망자금 1억이 있는데 예전에 예, 예. 가장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던 한데 보험료가 34만 7천 원, 거의 35만 원가량 되시잖아요. 조금 예, 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자녀도 출가시키고 하셨으니까 이 보험은 해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 잘 유지하셨으니까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사망자금을 1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조금 사망자금을 좀 줄이셔도 돼요. 네, 그래요? 감액을 하셔가지고 완납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벌써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훨씬 줄겠죠? 좋네요. 네. 보험료를 다 내시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루덴셜 보험은 감액 완납을 하시고요. 메트라이프 생명에 미리 받는 변액 종신보험에 또 25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어요. 예. 예, 이 보험은 작년에 보니까 실손의료비랑 같이 가입을 하셨네요. 뭐 네. 건강상의 무슨 주변에 어떤 계기가 되신 게 있으셨던가요? 예. 주위에 아픈 거 보고 네. 걱정이 돼가 갑자기 했어요. 네. 52살이면 거의 50대 초반이면 거의 건강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리 잘 준비하셨는데 이 보험은 GI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 4천만 원을 먼저 받으시고요. 예.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400만 원 나가시고 그리고 일반 수술비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예. 네, 이 GI 보험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CI 보험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예, CI 보험은 중대한이라든가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보험은 일반적인 질병 코드를 받아도 보험금이 잘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고액으로 먼저 선지급 받기 때문에 이 보험은 잘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정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부전증 수술을 했을 때 양팔에 주사를 꽂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주사를 꽂으면 수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는 동정맥류 조영술이라고 해서 수술로 쳐가지고 한쪽 팔에 450,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셨고요. 다른 타 보험사는 손해를 높아서 이 수술 특약을 거의 이렇게 없애는 추세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이 보험은 잘 가입하셨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KB 손해보험 통합보험으로 35,000원 가입하셨네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작년에 가입하셨을 때 진단자금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비해서 다시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이것도 실손 의료비가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아주 저렴하게 그냥 일상 배상 책임이라든가 수술비 특약은 없지만 실손 의료비가 있으시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트라이프 생명 변액연금보험에서 50만 원씩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인 진단자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암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암 진단비 3천만 원에다가 16대 암, 고해감일 때는 5천만 원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30대 질병 수술비 진단을 받으면 200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통합보험으로 거의 보험료는 11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아까 그 프루덴셜 변액종신보험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감액 완납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113만 원 정도 됐는데 보험료가 거의 89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네, 많이 줄었죠. 나머지 차액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매트라이프 생명 변액연금보험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납입할 때 이 추가 수수료라든가 사업비가 안 빠져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더 따뜻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리모델링 해드렸는데 가격은 좀 줄었거든요. 보장은 더 폭넓게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좋으네요.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41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오늘 강의에 나온 연금보험이 재테크가 된다면 주부인 제가 가입해도 될까요? 종신보험이라서 준비를 해도 될지 망설여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보시고 이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보시고 이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종신보험은 남자분들만 들어야 된다라는 편견을 좀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은행에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종신보험은 과거의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요즘에 상당히 많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해서 한 번만 넣더라도 사망하면 사망보장액을 가입금액을 드리는 거지만 내가 오래 살았어도 총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고 할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0에서 60%의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면 내가 오래 살았을 때 생활비로 쓰시더라도 내가 정한 가입금액 이상을 수령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든 남자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시면 남아있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남은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될 뿐더러 내가 오래 살았을 때 내 노후 자금으로도 충분히 저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현명한 재테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8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자금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과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라는 내용인데요. 김수현 전문가님 차이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손해보험사 질병 사망이랑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은 말 그대로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이고요.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은 질병 사망이든 상해 사망이든 재해 사망이든 폭넓게 모든 사망을 다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살까지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2년이 지나야 지급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자살 같은 건 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손해보험사는 질병으로 사망하셨을 때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더 폭넓게 거의 모든 사망지원금을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차이점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희 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욜로인가?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급여 타서 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데, 네. 좀 저축이든 뭐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네. 제가 가입을 했던 것들, 이런 건 이제 다 어릴 때 보장받았던 것들이고, 그래서, 네. 조금 노후나 나중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네. 좋은 전문가님들이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드님께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네네. 하셨으니까 한 20대시겠네요. 네, 27살이에요. 네, 그렇고요. 지금 그러면은 아드님께서 들어있는 보험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제가 그냥 들어서 이제 완납해 있는 것들 외에는 본인 건 없어요. 실비도. 네, 알겠습니다. 아드님 혹시라도 뭐 아파서 뭐 수술했거나 이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건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해답 제시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20대 아드님 보험에 대해서 좀 설계를 도와달라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실손의료비나 건강보험 같은 보험도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종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눈이 많이 왔어요. 네네. 운전 늘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네.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이 아드님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올해 2017년 트렌드가 욜로라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기 욜로래요. 인생이라고. 그래서 네. 그달 벌어서 그냥 나 혼자 다 써버리는, 나를 위해서 써버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욜로족을 위한 어떤 플랜 같은 걸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 방송을 한번 아드님이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어머니께서도 많이 이제 보험을 준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험을 준비할 때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교보, 삼성, 대한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이런 데를 손해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각각의 고유의 권한이 조금은 다르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 하나, 손해보험사에 하나를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결혼은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혹시 제가 강의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보장과 내 노후를 위한 중간에 이제 연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27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을 준비할 때도 암보험 따로, 건강보험 따로, 뭐 실비 따로 이게 각각 들으시게 되면 각각의 나는 원하지 않는 담보들을 준비를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의료실비 뭐 이런 것들 최고로 들을 수 있는 게 보통 진단비가 3,0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한 13만 원 정도면 그 기본 아팠을 때 치료비는 준비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실손의료비? 네네 실손의료비랑 혹시 운전은 하시나요? 네, 운전이요. 네. 운전을 하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도 같이 들으시면 통합보험에 들으면 한 4,000원 정도면 되는데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게 되면 한 최저 10,000원에서 20,000원의 보험료를 또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준비하실 때 하나에다가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한 13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게 해주시면 네. 일단 살았을 때 치료비는 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축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아직은 아드님이 네, 어리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아무리 욜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결혼도 할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도 안 날 거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콩꺼풀 씌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네? 아기는 생각 중인데 결혼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결혼하려면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축과 중간에 이제 어떤 위험 보장 자산, 혹시 잘못됐을 때, 그리고 내가 노후까지 혼자 오래 살게 될 경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방금 전 강의했던 그런 걸로 한 1억 정도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가 한 19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아, 거기 19만 원에다 나머지 추가 납입을 통해서 2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축 상품 하나 하고 13만 원짜리 보장 플랜 하나 준비를 하게 해주시면 아드님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아드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 보험료를 이제 아드님이 내시게 해야지 그렇죠. 어머님이 계속 내실 수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네가 욜로로 지금을 사는 건 좋은데 너 언제까지 일을 할래?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일을 할 거 아니잖니? 그렇잖아요. 네.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요렇게 들어가더라라는 얘기까지 아드님한테 해주시면 훨씬 더 아드님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아,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아드님에게 필요한 보장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욜로 사실 뭐 저도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 아드님께서 꼭 저희 방송, 재방송으로라도 다시 보셔서 밝은 미래를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 전문가님이 좀 말씀 직접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님 한 번 네. 더 말씀해주세요. 한마디. 감사하고요. 어쨌든 네. 아드님의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꿈꾸신다라고 하면 아드님이 정말 욜로가 아닌 욜로도 이제 진정한 욜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먹고 써버리는 게 진정한 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 알고 있는 욜로를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하신 어머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983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종신보험을 생활비로 사용해도 보장이 남아있던데요. 2001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 연금 전환을 하더라도 사망보험이 남아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김수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풀어볼게요. 네. 2001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그 보장성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즘 가입하시는 종신보험은 옛날과 달라서 사망자금에서 차감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예전 보험은 보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새로 가입하라는 것보다는 잘 유지하시고요. 또 여유가 되신다면 또 새로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입하신 그 종신보험은 그 연금 전환했을 때 경험 생명표라고 들어보셨던가요? 그게 네. 10년이나 20년 후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한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현재의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년 뒤에 보장을 받을 때 더 유리하거든요. 옛날 것은 바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좀 연금을 받을 때 많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9833님의 궁금증 풀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84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엄마가 치매를 앓으면서 돌아가셔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하려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거절당했는데요. 갑상선과 치매 간병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종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지금 암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치매나 어떤 혈관 질환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문자를 주신 분은 아마 거절당하신 것이 과거 오래전에 아마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라도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갑상선만
부담보로라는 것으로 간병보험이 가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보험사의 심사를 좀 더 다시 한번 올려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갖고 계시면 합병증이 좀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고지혈증이라든가 심혈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혼수 상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간병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냥 갑상선으로 인한 것만 부담보로해서 인수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다가 좀 더 질의를 한번 해보시면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합병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1849님의 궁금증까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희가요, 네. 신혼 때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게 종신납이라서 유지가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장도 좀 부족한 듯 해갖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의뢰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남편분 거 보험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증권을 미리 좀 받아봤었는데요. 1999년도에 가입하신 ING생명 수정 종신보험 하나랑요. 2008년도에 가입하신 메리츠화재 레디라이프 보장보험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두 가지 보험 다 좀 가입한 지 꽤 되셨는데 이 부분 좀 부족한 부분 있는지 제가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풀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40대 남편분 보험 다시 한번 좀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신혼 때 가입을 하신 보험입니다. 종신납부가 좀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우리 김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내주신 증권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보험이에요. 저도 이런 증권은 자주 못 뵀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솔직히. ING생명의 수정종신보험 있잖아요. 네. 이 보험은 종신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한 12만 원가량 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죠? 예, 그때는 한 7만 원 좀 넘었었습니다. 7만 원 정도. 네, 네. 이 보험이 조금 특이하게 가입 당시는 7만 원 정도 나오고 또 5년 뒤에 또 보험료가 오르고 또 5년 뒤에 보험료가 또 오르고 지금 한 3번 정도 올랐을 텐데요. 네. 이 보험이 40대부터 70세까지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12만 원. 그 다음에 70세부터 80세까지 보험료가 또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80세부터 종신까지 처음에 냈던 그 보험료를 내시게 되는데요. 네. 계속 내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종신토록 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여기 보면 사망 자금이 8천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네. 특별한 특약은 없으세요. 암진단비 2천만 원 있고 암수술비 400만 원. 그다음에 암 입원 일당 20만 원. 이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 재해 입원 일당이 각각 3만 원씩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이 보험은 ING생명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계속 내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네. 보험은 감액 완납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네. 종신보험에서 사망자금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 가입했을 때 예정이율이 거의 7%대 보험이거든요. 감액을 하셔가지고 놔두면 한 80세나 90세 되면 굉장히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감액 완납을 권유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메리츠화재 레디라이프 보장보험에 기본적인 상해 사망 3천만 원, 질병 사망 3천만 원, 그 다음에 실비가 있으시고요. 실비도 3천만 원에 통원의료비 10만 원, 이렇게 100% 실비를 가입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상해 질병 입원 일당 3만 원씩 있고 이대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세요.
요거는 그래도 잘 유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상배상 책임도 있고 하니까 보험료는 62,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ING 생명의 특약이 거의 70세에서 끝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80세까지 있는 거는 암 진단비만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감액 완납하신 데에서 손해보험 통합보험으로 암 진단비 2천만 원, 질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각각 2천만 원씩 준비하시고요. 30대 질병 수술비 2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질병 수술비 20만 원, 뭐 골절 진단비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으셔가지고 보험료는 그래도 지금 남자분 4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그래도 조금 나옵니다. 14만 5천 원. 근데 기존에 있던 보험을 보험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폭넓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아, 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있으세요? 예, 운전자 보험 있습니다. 아, 운전자 보험은 따로 있으시고요. 이렇게 네. 되면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보험료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보장을 단단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한 번에 보장받으실 수 있는 통합보험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렸는데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셔서 더 많은 보장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09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4세 아들에게 실손보험밖에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3대 진단비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홈쇼핑을 보니까 30년 납, 30년 만기 보험을 월 3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던데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십니다. 우리 김종혜 전문가님 어떨까요? 글쎄 어떨까요? 30년 만기짜리를 24살 아이가 가입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뭐 20년 만기, 30년 만기짜리를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그 IT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아무 일이 없으면 30년 후에 54세 때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50세가 넘어가셔서 무슨 보험을 들으려고 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질병에 대한 과거 이력이 생기게 되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최저 기본으로라도 100세를 기본으로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층 설계로 해서 30년 만기, 30년 납 이런 월 3만 원짜리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하나만 해놓으시게 되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없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층 설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0964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88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팔이 계속 아파서 간단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도 수술에 해당하는 건가요?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알려야 하는 문제인가요? 라는 연락이신데요. 김수현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시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술도 내과적 수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로 고지를 하셔야 보험 가입 때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술도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시술이더라도 꼭 수술로 미리 고지를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28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준비해주고 싶은데요. 요즘에 저금리 시대에 연금보험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김정혜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네. 그러게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적 장애 자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늘 이제 아이의 미래가 늘 불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앞으로 어떤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남아있는 누군가가 간호하기가 사실 부담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데 노후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보호하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은행의 1% 금리 상품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라는 아마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 금리를 따라가는 것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하는 어떤 그런 투자형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이제 투자형으로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어떤 필수 사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형 연금보험도 꼭 알아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꼭 방송 끝나고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02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옮겨서 다시 MRI를 찍고 디스크를 진단받아서 입원했는데요. 처음 찍었던 MRI 검사 50만 원이 입원 처리가 되나요? 라는 내용이네요. 김수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물론 처음에 찍었던 MRI 비용은 당연히 입원 처리 합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했던 병원에서 같이 합산 처리해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단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염려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옮기신 병원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87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 플래티늄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는데요. 주계약을 제외하고 갱신형 특약을 모두 해지할까요? 더불어서 특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비갱신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종혜 전문가님. 네. 삼성생명의 플래티늄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보통 한 5-6년 전에 아마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보험료는 지금 정리하시고 비갱신으로 갈아타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만약에 가장이시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기간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특약만 삭제하시고 이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필요 없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자라서 사망보장에 대한 거는 별 필요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똑같이 비갱신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보험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 노후를 위한 연금 자금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네, 김종혜 전문가께서 자세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나 문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